이걸 왜 사야 돼? 어디다 쓰는 거야?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은 형태의 코인이나 NFT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5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블록 깨기 시즌3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시즌의 마무리인 만큼 특별 게스트 김준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방금방 찍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겨울에 시작했는데 벌써 계절이 2번이나 지나서 더운 여름이 돼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웹3 관계자분들을 만나왔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공동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로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게스트분들 좀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이 돼봐야 한번 느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웹3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새삼스럽겠지만 오늘은 또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으니까 정식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8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크립토 윈터가 처음으로 들이닥쳤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거의 5년 정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투자자 보호 쪽으로 해서 공시와 평가라는 것들을 이 산업 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시작을 해서 꾸준히 운영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리서치나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업 영역을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혹독한 시즌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5년 동안 이 산업을 지켜보시면서 웹3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를 했다고 느끼시나요? 웹3 시장이 돌이켜 보면은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기술 산업, 이제 4차 산업혁명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한 과정들을 겪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기술이 굉장히 새롭고 좋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곳들이 기술을 쓰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커머스를 하겠다거나 SNS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바일이 이제 본격화된 2010년 정도부터는 똑같이 또 모바일이 새롭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한 것은 일단 다 어플을 만들어내자, 앱을 찍어내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그냥 앱을 만든다고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뒤에 사업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이게 보이다 보니까 코인을 찍어내자, NFT를 찍어내자 하는 형태로 일단 그냥 무작정 기술을 쓰는 쪽으로 좀 더 먼저 치우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얘기를 하면은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크립토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웹3의 시도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이번 시즌 내내 다뤘었던 것처럼 지갑 서비스들, 엑셀러레이터들, 스테이킹 서비스들, 메타버스 등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는 조금 더 서비스 단계에서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게 지난 5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시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좀 무엇이 어떻게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3가 뭐냐, 블록체인이 뭐냐, 그리고 수많은 기술 용어는 뭐고, 이거 NFT는 어떻게 쓰는 거냐 등등 알아가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오히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지식 하나하나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한 기대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고 안착이 되어서 안정적인 산업이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왔습니다. 블록체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수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분들을 비롯한 모두가 너무 실망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막 비트코인이 1,8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있었던 게 와,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근데 안 바뀌었어요. 많은 것들이 야, 바뀐다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계획이고 뭐고 다 왜 아무것도 안 되라면서 실망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죽었던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모바일이 나왔었던 2009년, 10년 배달의 민족 혹은 뭐 쿠팡 카카오톡이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던 게 2010년 즈음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가 익숙해져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왔었던 것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기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교육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웹3 사용 설명서도 시작이 됐었던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공부를 하고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생활에서 보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오고 본인의 영역에서 해당 영역을 접목해볼 수 있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책 환경도 나아지고 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환경 얘기 나온 김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더 참여를 하려면 안심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5년 동안 노력했었던 게 그 영역이었었어요. 2017년, 18년에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슨 코인 사야 되냐? 의 질문이었었고 그래서 뭐 사? 이런 얘기 네.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투자했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누군가의 의견에 기댈 뿐인 거지 근본적인 판단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는 이제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 공시라던가 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리고 코인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는 수많은 코인들을 수백 개를 보면서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대충 이게 제 3자 의견은 어때? 정도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재무제표를 분석해 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만 어떤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어떤 뭐 전문가의 의견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쪽을 시작을 했었고 뭐 리서치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차원에서 이제 규제나 정책적 환경, 시장을 견제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능적 조직들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상화폐를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온체인 데이터가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준다고 알고 있어요. 이 온체인 데이터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말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별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면서 체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서 블록체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블록마다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데이터 안에는 이체 기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모두가 활용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블록체인 상에 있는 블록 데이터에 있는 즉 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저희는 온체인이라고 부르고 블록체인 안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 그 영역에 대한 이제 잠재성을 보는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웹2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온체인 데이터의 특징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웹2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 어떠한 차이가 둘간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데이터냐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거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온체인 데이터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통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들은 그 유통사 내의 서버에 존재를 합니다. 외부에 있는 곳들은 어떠한 데이터도 볼 수가 없죠. 네.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병원 내에 존재합니다. 뭐 종로 쪽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과 분당 쪽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이 같은 대학병원이니까 내가 종로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분당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갔을 때 안 됐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의 정보인데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종로에 있는 병원이고 여기에는 분당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따로 관리한다라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기존은 웹2에서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체 기업 혹은 기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걸 벗어나서 데이터에 대한 운영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접근을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 소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똑같은 뭐 저희 의료 정보가 웹2 데이터에도 있을 수 있고 웹3 데이터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정보를 언제든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활용을 할 수 있는지라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그 데이터의 활용도, 활용 주체의 차이가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일반인들도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유의미한 온체인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컴퓨터실 가면은 네. 컴퓨터를 이제 부팅하기 위해서 플로피 디스크나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거를 두 번 집어넣고 MS 도스라는 체계 내에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플로피 디스크 익숙하시잖아요. 아니면 전혀 익숙하지 않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집에 이게 한 박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절에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윈도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알고 내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윈도우나 핸드폰에서 이제 iOS 환경,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터치만 하면 실행이 돼요. 터치를 했을 때 뒤에는 실행 명령어가 사실 돌아가게 되거든요. 유저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지만 블록체인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형태로 되어 있지만 윈도우,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OS 환경이나 서비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한 전문성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환경이라서 아직 활용도가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유의미한 게 어떤 게 있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 지난 5년간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건 뭐 사야 돼. 모든 시장이 대부분 다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었어요. 뭐를 사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디파이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거고 이자 농사면 몇 프로고 이걸 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그래서 뭘 사야 되고 누가 얼마나 샀고 가는데 다 투자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것 기반에서는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이 상품 내에는 자산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토털 밸류 락드라고 해서 TV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표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화도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이제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것처럼 많은 이제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어프로치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유스 케이스는 어떤 지갑 간 지갑의 이동 추적을 하는 부분을 한다거나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영역 등이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엠번방 사태 같은 범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어떤 코인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추적을 하잖아요. 인터넷도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 추적 역할을 훨씬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죠. 왜냐 기록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내역을 확인을 하거나 이동 내역, 흔적들을 명확하게 이제 따라가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겨울 너머에 산업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겨울 너머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겨울이 언제까지 될 거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어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원래 계절은 시간 지나면 오는데 따뜻한 옷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반팔 춥죠. 입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코인은 왜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걸 왜 사야 돼? 어디다 쓰는 거야?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은 형태의 코인이나 NFT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전망을 하면은 아직 대부분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지만 이제는 회사 내에서 설득이 돼서 내가 왜 웹3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코인이 필요할지 아닐지, NFT를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 왜 써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볼 산업의 변화는 휴대폰을 쓰고 앱을 하면서 나는 모바일 기술을 쓰고 있어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나 NFT 등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그냥 사용하게 되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쿠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거의 이제 썼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구나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와닿게 쓰이고 있었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그럼 올지, 그리고 어떤 영역부터 먼저 봄을 맞이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심 가득 답변부터 드리면 겨울방학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이제 숙제를 한 곳들부터 봄이 올 거다라는 굉장히 예를 들면 쟁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방금 이 비유를 드린 이유는 지금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맞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겨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돌이켜 보면은 제일 외롭고 힘들게 공부를 했었던 때가 방학 기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그냥 다녀야 되고 모두가 같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고 끝나면 이제 뭐 학원을 가야 되면 가는 건데 겨울방학 때는 사실 자유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만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공부를 한다든가 다음 학기나 학년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크립토나 웹3 시장 내에서도 겨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비스나 기술적인 발전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봄이 오고 이제 여름이 뭐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집약적인 노력들이 지금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노력도 그 차원에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반대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를 하시고 뭐 돈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당연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투자할 땐 이런 걸 좀 더 주의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것도 몰랐었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훈이나 배움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서비스를 냈다가 잘 안 됐었던 기업들, 스타트업들 혹은 이제 뭐 웹3 쪽에 이제 연관된 뭐 재단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다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겨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무의미한 겨울은 아닌 것 같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곳들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곳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 이 새벽의 시간 동안 열심히 다지고 준비하다 보면 누구보다 찬란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쟁글의 김준호 대표님 모시고 웹3 산업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쟁글의 김준호 대표님과 함께 웹3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질문,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웹3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